자,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는 그 상담 방향과 그다음에 상담 방향, 그다음에 선순환 이거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악순환이 뭔지, 그다음에 진입구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진입구와 그다음에 악순환을 이해를 못해서 상담 방향과 그다음에 선순환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실습을 해보니까 또 이게 가르치는 거랑 하게 하는 거랑은 또 참 다른 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실습을 통해서 많이 배워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다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안 되는 면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실습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실습 과정에서 좀 더 잘 배워나가게 할 수 있을까, 상담사로 어떻게 하면 또 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일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내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롭게 오늘의 목표, 오늘의 강의 목표는 악순환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입구가 무엇인가. 각 사람의 진입구를 알아야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진입구를 찾지 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뱅뱅뱅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구 찾는 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화면에 뭐 어려움이 있으신 거 있나요? 화면에 글씨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화면에 글씨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좀 비치기도 하네. 화면에 이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 글씨는 잘 보이는데 테두리가 검은 테두리가 좀 많아가지고 화면이 좁게 보이네요. 검은 테두리라면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거 말고 그 네모 테두리, 그 윤곽선, 이게 좀 넓게 잡혀 있어가지고 화면이 작게 보이네요. 아, 이게 넓게 잡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확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 이걸 만들어야 되나? 새로 창을 띄워서 보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악순환과 진입구 부분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사례는 자살 충동에 대해서 좀 해보죠. 자살 충동. 요즘 자살 충동이 많더라고요. 자살 충동. 대개 이제 자살 충동은 이제 초기에 접하는 부분이고,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다음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학교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뭐 직장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살 충동을 해결하려고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항상 이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접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상담이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살 충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살 충동 첫 번째 사례로 끊임자의 자살 충동 날짜 순으로 최근 순으로 가보죠. 자살 전 상담은 어디에 하면 좋은지요? 자살 전 상담은 어디에 하면 좋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남성 기혼, 아이 하나, 기계 관련 사무직 10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배우자의 문제와 삶에 대한 회의감, 네, 요게 이제 자살 문제의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법을 찾지 못해서 얼마 전 모진 결정을 했었다가 자살 충동 전에 했었네요. 많이 했었네. 자살 충동을 또 하기가 좀 그런데 많이 해서 다시 자살 충동은 많이 했어요. 딴 거 하도록 하죠. 상담 사례로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증 극복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감정 조절, 스트레스, 불면증, 스트레스. 자,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목사님 무기력증 많이 했었나요? 무기력, 애정 결핍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했었고, 무기력은 안 했네요. 그러면은 무기력을 원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무기력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담하는 사람 중에 뭐 걸리는 거 없어요?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좀 지금 상담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망각, 망상, 공황장애, 망각, 망상, 무기력, 불면, 사고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신체 이상, 야뇨, 언어장애, 이명, 자폐증, 정신분열. 어느 분류로 요즘 상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니까요. 무기력을 하고 있긴 하는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어요. 시작했어요. 무기력. 네. 그러면 네? 아직
아직 올리지는 못했어요. 무기력. 좋아요. 그러면은 무기력을 한번 해보죠. 무기력. 사례를 가능한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무기력에 대한 악순환과 진입구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잠깐만요. 자, 무기력에 대해서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죠. 이거 우울증 맞지요? 우울증 사례로.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요. 실은 매우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고 또래 가정이랑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고3 1학기 때 항상 혼자 살아왔거든요. 1학기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투병 중에 있다가 2학기 때 운명하셨고 엄마랑은 제가 10살쯤에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는 집에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과 큰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셔서 큰아버지가 저의 부모님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고3 때 어려운 와중에도 국립대학교에 붙었고 지금은 졸업을 하고 입학 때까지 집에만 있어요. 대학교 입학 때까지. 실은 졸업할 때쯤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들, 인간관계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또 요즘 제일 큰 고민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영원한 걸까라는 고민과 무슨 일을 하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앞서고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박혀 있었어요. 청소, 설거지 등도 뒹굴거리다가 하지 않고 큰아버지가 집에 방문하시는 날이면 항상 크게 혼나고 가시면 또 그게 생각이 나서 더 심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네요. 큰아버지가 사업가시고 또 형도 경찰, 검찰 공무원에 다 뭔가 계획적인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조금만 못하는 게 있어도 크게 혼내시거든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형? 아, 이게 남학생이네. 형도 검찰 공무원에 다 뭔가 계획적이신 분들이라 제가 조금만 못하는 게 있어서 크게 혼내시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장거리 연애 중이라 여자친구에 제가 더욱 기대고 집착을 하는 여자친구는 저보러 얀데레 같다네요. 단지 카톡이나 전화 좀 받았으면 하는 건데 얀데레? 친데레는 들어봤어도 얀데레는 또 뭐죠? 얀데레. 병들었다. 얀데레. 누군가를 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극단적인 행위? 광기 이런 거. 단지 카톡이나 전화 좀 받았으면 하는 건데 잘 안 받아서 그럴 때마다 애가 나한테 질렸나? 그래서 나는 버리는 걸까 하는 망상 때문에 그래서 친구도 실은 나를 위해주는 척하고 말없이 떠나버리는 다른 덧없는 인간관계 같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다 지쳐서 집에서 그냥 처박혀서 영화 보고 입학 때까지 뻐길 작정이에요. 우울증이네, 우울증. 무기력이라. 그러니까 표현은 무기력인데 신검도 받아야 돼, 여러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한 지 거의 7개월이 되는 것 같고 뭘 하든 무기력해요. 우울증.
집에 박혀도 되는데 불안함. 그래서 우울증과 무기력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신체적으로 정말 몸이 안 움직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수준이 무기력이고, 이거는 우울증이네. 우울함. 그래서 우울증. 분류를 바꿀게요. 무기력이 아니고 우울. 표현상은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면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의 문제인가. 1급은 다 몸의 문제.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진짜 그런 거고, 이거는 감정상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무기력, 스트레스, 우울증. 그래서 무기력보다는 우울증에 더 가깝네요. 망상, 불안, 트라우마. 망상, 여기에 무기력 아니고, 망상,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가정 문제. 그 다음에 망상, 이게 망상. 여기 망상들 때문에 얘가 나한테 질렸나? 나를 버리는 걸까? 이런 망상은 좀, 그러니까 이제 피상담자가 쓰는 표현이 정확한 그 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 건지를 또 잘 파악을 하면 더 정확해지겠어요. 망상, 없는 걸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라 불안이 낫겠네요. 망상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트라우마, 그럼 이제 트라우마 맞고요.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되는 사회의 문제, 신검도 해야 되고, 올스톱 상태, 우울증 증상이 뭐든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우울증, 무기력, 우울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약한 무기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실제로는 우울증에 더 가깝겠네요. 그래서 대표는 우울증으로 하게 되겠고, 우울증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 사례를 봤으니까 우울증 사례도 뭐 무기력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니까요. 아니,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이 되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악순환은 뭐고 진입구는 뭔가? 첫 번째 사례. 제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거 우울증 맞죠? 이거 우울증 맞죠? 이게 대해서 캠이 너무 커지네. 자,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악순환은 뭔가? 악순환이 무엇인가?
악순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박혀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혼내고 잘 안 받아서 다 지쳤다. 여자친구도 같다고 생각해서 절망적이다. 여자친구에 대해서 절망적이다. 소망이 별로 없네. 그냥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하고 싶지 않다. 자, 이게 악순환이죠.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할 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지 않다. 첫 번째 악순환, 여자친구 절망적이다. 할 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지 않다. 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악순환을 바꿔주려고 하죠. 진입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진입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진입구. 자, 이 학생에 대해서 진입구는 맨 처음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머니도 이혼하셔서 가시고 그래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혼자네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뭐 환경은 돼요. 큰아버지, 그 다음에 또 남은 재산, 집, 다행이죠. 경제적인 부분. 하지만 인간관계 등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혼자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망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 절망, 그 다음에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뭐든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영화 보고 집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박혀 있어요. 집에서도 청소 설거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혼자 있는 어떤 혼자라는 외로움, 그 다음에 집 안에만 있는 편안함, 그걸 진입구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혼자라는 외로움. 해봤자 안 될 것 같다는 절망. 해봤자 안 될 것 같다는 무의미할 것 같다는 해봤자 무의미할 것 같다는 무의미할 것 같다는 낙심. 자, 이런 것들을 진입구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순환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진입구를 이렇게 건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진입구를 노크를 해서 그런 외로움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런 실망이나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그 다음에 해봤자 무의미할 것 같다는 낙심을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좀 기본적인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다음 상담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게 상담 방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순환까지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요걸 우리가 찾는 거니까 악순환이 뭐다. 그 다음에 진입구는 뭐고 그걸 상담 방향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례에 대한 혹은 또 이런 어떤 뭐 인터넷 사례나 아니면 실제 사례도 악순환과 진입구를 찾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사례 함께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다 잘 듣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을 또 한번 찾아보죠. 최근 무기력을 한번 보죠. 이렇게 많네. 최근이 많네. 24살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심 일하기 싫고 안 좋은 생각이 든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요? 이렇게 너무 짧은 사례는 별로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진심 일하기 싫고 안 좋은 생각이 든 지 10년 정도 정신과 상담 받아볼까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여부를 좀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짧은 사례를 이게 또 무기력이냐 이거는 좀 일하기 싫고 안 좋은 생각이 든지 이것도 그냥 우울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우울증과 무기력을 잘 구별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울함이고 그리고 또 사례가 너무 짧아요. 한 줄, 두 줄 이런 사례는 좀 안 올리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올려도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꾸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이게 좀 무의미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좀 많은 사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사례는 제가 지울게요. 이건 좀 너무 짧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요? 이거는 좀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또 우울증이네. 일반고 재학 중인 고3 된 학생입니다. 우울증이 맞는지 무기력하고 별로 털어놓고 싶어서 오히려 연락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왔을 때는 엄마랑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차이는 뭐냐면 본인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그걸 보여주는 그 증상과 일치하면 그럼 맞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망상인가요? 근데 실제 망상은 더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표현은 더 높은 걸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작은 것일 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맞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쪽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례를 찾으실 때 혹은 사례를 다루실 때, 처음에 이야기를 다루실 때 실제 보여주는 증상이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일치하는가를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실제 증상이 이만큼 되는데 표현 방식은 여기 정도에 할 때, 그러면은 기준은 뭐에 맞춰야 되냐면 여기다 맞추면 되겠어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실제 증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실제 망상 혹은 무기력이 이 정도에 있는데 표현 방식을 여기서 무기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기력보다는 우울증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울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주제를 알아가지, 그 피상담자가 말하는 걸 다 받아주게 되면 그러면 실제 증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더 줄어들게 돼요. 우울증이 무기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은 진짜 무기력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현상 무기력한 마음, 근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맞겠네요. 엄마랑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학업과 자기 개발에 대해서 지금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말 굴뚝 같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하려고에 집중이 안 됩니다. 학원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도 느려지고 그런 말면 스트레스 유발될 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답답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집에서만 나만 공부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유튜브만 붙잡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 더 나은 사람 만들고 싶은데 이 무기력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일도 지속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수면력과 식욕에 대해서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24시간 이상 깨어있다가 10시간 이상 자기를 반복합니다. 원래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 요즘엔 별로 뭘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평균 하루 한 끼 정도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입이 극도로 짧아져서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배고픔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살에 대한 강박도 심해서 이제 뭐 살이 빠지겠지, 잘 된 거야. 살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2kg 정도 빠졌습니다. 입이 짧아져서 복통이 찾아옵니다. 가스도 자꾸 차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3 학생의 우울증. 무기력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무기력으로 해야 되나? 대인 기피, 가족 갈등, 수면 장애, 섭식 장애도 있고, 강박증, 강박증, 강박증은 뭐 보이진 않네요. 스트레스도 괜찮고, 수면 장애, 24시간 자지 못하는 음식에 대해서
섭식장애들, 수면장애, 섭식장애.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게 그런 증상이구나. 그래서 섭식장애였죠. 섭식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장애, 우울증, 가족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있나? 학업 문제가 있나?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가족 갈등? 엄마랑 얘기 안 했는데 엄마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신경적으로 대해 상황을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을 하죠. 대인 기피, 대인 기피를 대인 기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 단정. 대표 증상은 우울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지 않다, 회피하고 싶다.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유튜브만 붙잡고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를 우울증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울증. 그 다음에 무기력, 가족 갈등. 우울증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은 앞으로고, 수면장애, 섭식장애, 스트레스. 그런 식으로 사례 내에서 그 요소들을 뽑아내야 이제 다른 어떤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울증으로, 대표 증상을 우울증으로, 정말 무기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계속 우울증만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것도 우울증.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계속 우울증만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무기력이라고 하고 있는 게 맞는데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만화에도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우울증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울증이 더 큰 부분이 되겠어요. 우울증. 그러면 이제 우울증으로 모아보면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되죠. 우울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올바른 사례, 이제 이거는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우울증. 무기력은 신체적인 접근을 하는 거라서 좀 더 복잡하다는 걸 감안을 하는 거예요. 뭐 망상, 망각, 뭐 이런 몸의 증상들로 나오는 것들은 더 복잡하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고, 우울증은 그보다는 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무기력이라는 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 무기력의 의미가 지금 계속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울증. 목사님 여기 올려진 사례 제가 쭉 보니까 무기력에 해당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당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쭉 다 보니까, 열어보니까. 다 열어보셨어요? 네, 금방 열어보니까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기력한 인생. 이 무기력이 몸에 힘이 없는 건데. 네, 몸에 힘이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힘이 넘쳤다가도 원래대로 무기력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우울한 거고 진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체 증상이 되는 거거든요. 뭐 손 하나 까딱을 못 하겠다 이런 표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무기력하게 돌아옵니다. 이 정도 돼야 무기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보세요. 이거는 좀 무기력하네요. 진짜. 기분이 우울하고 매일 울다가 잠들고 공부하는데 하나도 집중이 안 되고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환청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더 힘든 게 심해지고 뭔가가 저를 억누르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아 이게 무기력이구나. 이게 진짜 무기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본 거는 그건 다 우울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우울한 거죠. 이게 보세요. 벌써 힘든 게 심해지고 뭔가 억누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건 진짜 무기력한 거죠. 그저 눈물만 나오고 맞벌이 하시면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벌었는데 몸이 맘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괴롭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몸이 맘대로 안 돼. 이게 무기력. 몸이 맘대로 안 되는 거. 자, 이게 진짜 무기력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차이가 이해되세요? 무기력과 우울증이? 지금까지 앞서 말했던 거는 그냥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무기력, 진짜 무기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 우울증. 진짜 무기력은 지금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몸의 증상 자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부분만큼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1급 증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2급 증상이 되는데 이건 이 정도 고려하면 되고 이거는 이 정도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무기력한 인생 이거 여기 있는데 환청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분류상 비슷하죠. 무기력의 망상, 그 다음에 환청, 1급 증상을 비슷하게 나타내요. 불면증도 심해지는 것도 이제 그런 무기력의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무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보죠. 이게 우울증인가요? 기분이 축 처지고 피곤하고 기분이 처진다.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진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면은 좀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이제 무기력이 되는 거가 되겠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저 혼자 있는 듯한 기분. 잘 때는 좀 웃기게 볼 수 있는 혼자 상상을 내가 살이 빠진다면, 돈이 많이 있다면,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망상을 곁들여서 하고 있네요. 혼자 상상이 망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뒤척이다 잠이 들고요. 수면 장애도 있고, 갑작스레 살이 많이 찐 거라 길을 갈 때에도 욕이 나오거나 대인 기피, 불쾌하고 집으로 도망가고 또 손에 땀이 나고 세상 작게 느껴지고 초조해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우울증인가요? 우울증은 맞는데 더 나아가서 이건 또 만났는데 되게 잘 노는데 잘 노네. 되게 잘 노는데 집에 오거나 어느 순간에 표정도 없어지고 허무해서 우울해져요. 또 애매하네. 요것만 보면 무기력이 맞고 우울증과 무기력 그럼 이거는 다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무기력, 우울증, 망상, 대인기피, 자존감 문제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런 생각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요런 표현들이 중요해서 우울증에 무기력 있는 그런 상태로 보죠. 그래서 경계선을 생각을 할 때 무기력, 우울증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울증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대충 우울증과 무기력을 구분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무기력, 여기가 우울증. 그래서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우울증인 거. 그 다음에 이번 거는 두 번째 사례로 보죠. 정말 무기력한데 우울증도 같이 있는 거. 이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연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봤던 악순환과 그 다음에 진입구를 한번 찾아보죠. 악순환과 진입구를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았으니까 이제 각각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악순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악순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가 그 사람의 진입구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뭐가 악순환이 될까요? 신미진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악순환. 진입구는 어려워서 뭐라고 더 하겠는데 악순환은 이건 찾아야 되는데 뭐가 악순환이죠? 그러면 오선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걸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을 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죽고 싶고 혼자 상상하고.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악순환의 시작이라고요? 뭐 우울하니까 네.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 또 허무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허물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또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또 허무하고 우울해지고. 네, 그래서 또 더 상상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삶에 또 의미를 못 느끼고.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른 두 분도 한마디씩 하시죠. 에스더 성사님은 지금 통화가 가능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에스더 성사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뭐가 악순환인 것 같으세요? 이 사례에서. 좀 많은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표현한 것들의 대부분이 자신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자신의 그런 생각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네. 보고 그래서 우울하고 또 우울하니까 또 자신을 보고 또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그래서 또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래서 몸에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이게 살이 찐 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살이 빠진다면 돈이 없는 게 문제인지 살찐 게 문제인지 그러면 살이 쪘다 그러면은 살이 왜 쪘는지 병인지 아니면 음식 조절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뭘 했는지 그런 어떤 문제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을 안 보고 어쨌든 살이 쪘고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더 창피하니까 우울하고 또 괴로워지고 입맛도 없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뭘 먹는 건지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문숙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살도 찌고 자신을 생각할 때 살도 찌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누구든 나중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예.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집으로 도망가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피하게 되잖아요. 회피하게 되고 같은 데서도 이렇게 손에 땀 나고 자기가 작게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요. 살이 찐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시 자존감이 낮아서 또 시선을 의식하고 회피하고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이클을 의식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울해지니까 다시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또 허물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또 자기만 쳐다보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자기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기에게 또 집중이 되고 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의식 회피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악순환을 찾았고, 진입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진입구는 이제 이런 부분에게 이 악순환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마음의 입구, 엔트리 게이트. 입구, 마음의 입구인데, 마음의 입구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딱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악순환을 바꿔주기 위해서 상단 방향, 선순환 이런 것들은 다 진입구를 들어가야만 그 마음을 알아줘야만 이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에 화답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죠. 각각 뭐가 진입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혼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있는 듯한 게 무엇이, 왜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질문을 하는 게 진입구가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진입구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네. 중요한 어떤 질문도 되고 혹은 또 그에게 있는 어떤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 관심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듯한 기분,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본다는 건가요?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의 네. 왜 혼자 있는 기분이 드세요?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진입구로. 네, 각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이제 진입구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영역, 유형,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욕구 이런 단계 속에서 어느 한 곳에서만 이게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love, know, speak, do는 어느 한 단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영역을 다루다가 진입구를 찾기도 하고 유형을 다루다가 진입구를 찾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진입구를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어디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마이크를 잘 점검해 보셔서 말할 때만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삑삑거리는 해서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인데 여기에 왜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관심을 갖는구나. 혹은 아, 그런데 물어봐 주는구나. 혹은 내가 그런 거는 그냥 뭐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인데 아, 그런 부분을 또 살펴봐 주는구나. 그럴 때 영역도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더 마음 문을 오픈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구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상담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언제 생긴다고 딱 확정할 수 없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해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라에 관계된 각각의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어요. 영역, 예를 들면 유형,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인데 영역 단계에서도 진입구가 영역을 발전시키는 혹은 그 영역의 내용을 듣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엔트리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진입구. 그때는 네, 자 이제 이런 개념이다. Love, Know, Speak, Do를 다 LKSD가 다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도 진입구를 찾는다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같은 얘기도 질문이 우울증인가요? 근데 지금 얘기가 뭐 가정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에서 가정 얘기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냥 연례적인 일이 아니라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의 관심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엔트리 게이트로 생각을 안 하면 또 무의미해요. 개인 얘기해 보세요. 가정 얘기해 보세요.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얘기를 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처럼 왜 그렇게 혼자 있다고 그런 기분을 왜 느끼세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그런 관심 속에서 그 마음속으로 좀 더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영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유형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더 깊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엔트리 게이트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어요. 또 진입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 돼.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거. 그거 상상이요. 네? 상담이 아니고 상상.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는 좀 진입구라기보다는 괜한 부분을 건드리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가? 그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찾는 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다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지. 마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좋아야 열어주지 뭐 취조받는 것 같다 혹은 뭐 검사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처음엔 이렇게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사례인데 최초 사례에서 사례를 연구하고 또 사례 계획을 세우는데 상상의 목적을 찾는다. 이거는 진입구랑은 좀 상관이 없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살 인터뷰하듯이 인터뷰할 때 마음 아주 뭐랄까 기분 나쁜 질문하면 인터뷰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하면 안 되고 예전에 그 스티븐 킹이라고 CNN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의 방식이 있대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심사, 뭐 세간의 관심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대담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가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고 그걸 이제 신이 나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서 취조하듯이 내 개인적인 호기심에 혹은 또 힘들게 느껴지는 질문, 이런 것들의 진입구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진입구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진입구 그거 말고, 상상의 목적 말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난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무언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뭔가 힘듦이? 그걸 좀 풀어내놓게 하면은. 그렇죠. 이제 풀어놓게 하는 거죠. 그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갖고 풀어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말해줄 수 있겠다 하고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풀어놓게 하는 게 핵심인데, 아무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은 다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눈시울이 붉어진데 왜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근데 몰라요. 그냥 저절로 그래요. 그 뭐 갱년기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르겠네요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진입구를 다른 요소에서 딱 찾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살이 빠진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목사님이 그 오늘 띄우셨듯이 돈이 많이 생긴다면, 네, 네, 살이 빠진다면 이런 그 소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아니, 그건 안 돼요. 노력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의 생각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순위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어떤 그 자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일이나 필수적인 일보다 또 유익한 일을 어떤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생각들에게 그냥 막연히 빠져 있잖아요. 그건 맞고, 그건 이제 상담 방향성에서 얘기가 좀 더 풀어져 가면 이제 알게 될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이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자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괴로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구가 필요해요. 그런 거를 뭐 당신은 순위 문제다, 당신은 합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게, 혹은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는 게 너무 오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진입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이야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 삶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관심, 사랑,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또 기분 나쁘지 않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로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게 진입구고, 특히 이런 사례에서 이제 답변 달아주잖아요. 이런 답변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답변은 형식적이거나 혹은 사무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딱딱하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처음 상담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 문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목사님 거기 상상을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너무 훅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아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의 목적을 물어본다고 하셨죠. 상상을 통해 원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상상을 통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랑 그걸 좀 더 순화시켜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런 표현들은 좀 딱딱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상상을 하냐 이렇게요? 아니요. 그 상상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유와 목적과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상의 내용이 뭡니까? 살이 빠진다면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돈이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소원을 들어준다면 제일 달라고 하고 싶은 소원이 뭔가요?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겠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그럼 결혼을 못했던 거구나. 혹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아, 그럼 학교를 못 갔던 거구나.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아, 직장을 못 갔던 거구나.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갈 건데 그런 내용을 좀 더 풀어넣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상상의 목적이 뭡니까? 뭘 원하세요? 딱 이래버리면은 쑥 들어가죠. 아, 이 사람하고는 얘기 못 하겠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보내는 그게 그 얘기 같거든요. 상상의 내용을 물어보게 이게 그 얘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모님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돈이 많이 생긴다면 또는 살이 빠진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이제 풀어넣게 하는 거죠. 풀어넣게. 아, 정말 그런 상상을 하는군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그런 게 많이 위로가 되는군요. 혼자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군요. 그러면 그 상상의 내용은 뭔지, 살이 빠진다면, 돈이 생긴다면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영역이 나온다고. 다른 영역.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상상이 펼쳐지니까 이제 스토리가 나오겠죠. 아,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진입구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갈급함이 많았구나. 아, 근데 이제 피상담자가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상담자가 그런 부분에 들어주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어떤 부드러운 마음, 다가가는 마음,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얘기한 그럼 그 내용을 들려주세요. 또 좀 더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 진입구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입구를 찾기 위해서 그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상담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피상담자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근데 상담자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말해보세요. 자, 제가 당신에게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당신은 이제 말하시면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사람은 자기 세계를 오픈하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제대로 들어가는 방향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피상담자가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 혹은 또 이 사람한테는 내가 무슨 상상을 했는지 말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상담자가 너무 많은 주제와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자신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으면 끝도 갓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진입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 방향, 그 다음에 선순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입구는 지금 이 얘기는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느 수준에서 또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대야 되는데 쿵 부딪힌다고요. 배가 항구에 아주 살짝 대야 되는데 쿵 부딪히면 안 된다고. 진입구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부드럽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그 다음은 이제 영역을 찾고 이제 유형을 찾고 감정을 찾고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어려운 부분이 진입구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좀 뭐 거칠게 이제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상담문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상담 받는 사람도 좀 얘기가 이 사람과 상담을 하면 좋겠다. 딱 한마디 써준 건데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질문하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반감을 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상담문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문숙 사모님 그 네이버 아이디로 바꾼 거 얘기 들으셨죠? 개별적으로 다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 아이디를 만드세요. 공통 아이디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 좀 실력을 좀 구비하고 뭔가 좀 이게 그 개인 상담사로서의 그 이 실적을 좀 쌓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공통 아이디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자기 이름으로 상담문을 올릴 건데 진입구를 찾아서 올려야지, 진입구와 상관없이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다다다다닥 당신은 순위 문제네요, 당신은 뭐 합의 문제네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써가지고는 별로 안 좋은 얘기 들어요. 진입구를 찾아야 돼요. 진입구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부분은 되게 쉽게 들어가시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걸 저야 늘 하니까 의식을 못했는데 가르치려고 보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진입구 다시 그럼 선택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죠. 신미진 사모님 진입구 다시 찾아보세요. 네,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상
상상의 내용이 뭐냐, 좀 더 말을 잘라. 많이 그쪽에다가 만드는 그 내용들. 이문숙 사모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진입구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요? 아니,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까 진입구 찾은 거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신미진 사모님 하신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까 그 욕구 찾는 거요. 진입구 찾는 거. 예, 진입구. 네. 신미진 그거랑 사모님,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미진 사모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입구를 어떤 식으로 찾을지? 많이 뒤척이다가 잠이 든다고 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문숙 사모님 마이크를 한번 좀 꺼보세요. 거기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건지. 네, 네네, 네. 끄니까 소리가 안 들리네. 말씀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들려달라고 신미진 사모님. 네.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잡으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하시겠어요? 지금 그냥 아까 화면에서 보인 거는 잠잘 때 많이 뒤척인다고 했는데 잠잘 때 뒤척인다고 했는데. 네, 그때 하는 생각들 내용을 말한 거고요. 네. 그 밑에 내용들을 잘 안 보여서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잠잘 때 내용에 대해서 잠잘 때 뒤척이면서 잠이 든다 해서 뒤척이면서 생각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상상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왜요? 그걸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 상상하는 내용들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그걸 왜 알아보시려고 하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고민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간다. 진입구도 기계적으로 찾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 상상을 할 때 상상의 내용이 뭔지, 살이 빠진다면, 돈이 많이 생긴다면,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뭘 하고 싶은지, 또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듣다 보면서 뭘로 가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이제 다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영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욕구를 찾는 게 아니고, 욕구는 아직도 뭐 한참 뒤의 얘기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이유가 되겠어요. 그게 진입구예요. 진입구의 개념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그럼 되셨죠? 신미진 사모님. 네. 그 다음에 이문숙 사모님은 아까 진입구 뭐라고 하셨지? 진입구 좀 잘못 이해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교정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문수 사모님 진입구를 뭘로 하시겠어요? 이 사람에 대한.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네네. 맨 그것도 밑에 네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네. 힘든 내용이 무엇인가. 네. 그래서 많은 말 속에서 포인트를 찾게 돼요. 포인트를 찾아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찾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열어주는 거죠. 네. 요즘은 너무 힘드네. 이문숙 사모님 마이크가 뭐 이렇게 모든 소음을 다 빨아들이는 마이크인가 봐요. 그래서 헤드폰 같은 마이크를 좀 준비하시면은 더 용이하겠어요. 꽂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 꽂는 거. 지금 잠깐 말씀하실 때도 키고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귀에다 꽂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으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해보세요. 소음이 막 엄청 심해요.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기 요즘 힘들다고 했는데 그 힘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그래서 대화 내용 중에 진입구 그런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알고자 한다. 인지를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입구가 되겠고, 물어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지를 파악한다. 상상의 내용의 문제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진입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입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진입구는 여러 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감각을 가지셔야 그 감각 속에서 더 효과적인, 더 부드럽게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정선 사모님 지금 얘기 듣고 계세요? 이정선 사모님 마이크는 되셨나요? 마이크는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하시나 본데.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는 그 실제 사례 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